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근엄하십니다. 그럼요. 자, 오늘은 이거예요. 지난번에 유년의 뜰을 한번 해볼까 했는데 어린 왕자로 돌아왔습니다. 그냥 어린 왕자부터 찍게요. 예, 인연했던 뭐 다음 달 정도. 자, 이거 뭐 너무나 잘 아는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책 생텍쥐베리 어린 왕자입니다. 이거 안 읽어본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안 읽어봤어도 너무나 내용을 잘 알고 있고, 그렇죠. 또 한 두세 번 읽었어도 마치 머릿속에서는 10번 이상 읽어본 것 같은 느낌의 책. 그런 책. 그런 책 어린 왕자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린 왕자는 법정 스님이 그렇게 좋아했던 책이라고 합니다. 왜요? 살짝 훑어보면까지 합치면은 수백 번을 읽으셨다고 하고, 자기가 문자로 되어 있는 책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책 두 권을 꼽으라면 화엄경과 어린 왕자를 뽑을 정도로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나 그게 궁금한데? 그 뭐 스님이니까 자녀는 없을 것이고 아이한테 관심 있었나요? 뭐 이제 저희가 그 인터넷 쳐보시면은 법정 스님이 어린 왕자에게 쓴 편지 내용이 있어요. 아주 장문의 편지거든요. 그걸 읽으셨으면서 유추해 보시고. 네, 그건 제 숙제로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거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엄청 알려기가 많은 책인 걸로 제가 예, 그렇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예. 막 막, 질문해 볼게요. 저는 왜 어린 왕자가 지구에 왔을까 궁금해요. 왜 왔어요? 그 자기의 고향 응. 소행성 B612 맞나? 72. 네, 맞아요. 612의 자기 작은 별에서는 아주 아름다운 노을이 있죠, 노을. 자기가 보고 싶으면 의자를 살짝 옮기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볼 수 있는 그 행복함을 주는 노을이 있는데, 그 노을의 기쁨을 느끼는 만큼 책에 나와 있거든요. 그만큼 우울함과 슬픔을 느낀다고 해요. 슬플 때 자기는 노을을 본다고 하거든요. 그럼 40번의 노을을 보면은 40번의 슬픔과 우울함이 있는 별이에요. 언제나 행복과 기쁨만 있는 별이 아니고 일상적인 그런 별이 누리며 살고는. 근데 거기에 어느 날 장미 씨가 거기서 땅속에 우연히 들어와서 펴는데 굉장히 그 풍성한 꽃을 갖고 있지 않고 가시도 4개 정도 가지고 있지 않는 연약한 장미인데, 얘가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좀 영악하고 버릇없다고 해야 될까? 맞아, 버릇없어. 네. 감기도 안 걸렸으면서 감기 걸린 척. 미운해. 네. 상대가 나의 관심을 쏟게 하기 위해서 아프체하기도 하고. 혹시 그 장미가 이런 느낌 들어요. 그 짝사랑 받는 여자. 짝사랑 받는 여자요? 그 짝사랑 자기를 사랑해주는 더 사랑받기 위해서 튕기는 뭐 그런 거 같은. 더 사랑받기 위해서 더 이렇게 아주 못된 장미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왕자에게는 장미가 자기의 참 모든 거예요. 많은 사랑을 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장미가 있기 전에부터 장미를 보호하기 위해서 장미가 있기 전보다는 장미를 보호하기 위해서 장미가 어릴 때 비슷한 싹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 나무가 있거든요. 바오밥 나무. 네. 유명하죠. 네, 바오밥 나무를 싹을 계속 뽑아줍니다. 뽑아주고 장미 아니면 바오밥 나무 커서 행성 자체도 무너져 버릴 수도 있을 정도의 크니까 그래서 하나 뽑아주는 건데, 이 장미와의 관계, 제 생각입니다. 이건 장미와의 관계 속에서 장미를 끝없이 사랑할 수 있고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즉 또 한편으로 비슷한 말로 노를 40몇 번 볼 수 있는 기쁨을 갖는다는 것은 40몇 번의 또 우울함과 슬픔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이걸 충분히 자기의 삶으로 받아들이면서도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위해서 그런 성장의 과정을 밟기 위한 여정의 길을 떠나는 거죠. 성장하려고? 네, 내 장미를 좀 더 내가 얘에 대해서 책임감 있고 얘를 더 사랑할 수 있고 그럼에도 그 얘의 앙큼함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서 품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성장하기 위한 과정이면서 지구로 오는 거죠? 지구로 온 거죠? 지구로 오죠. 그니까. 그것은 생텍쥐베리의 저자를 만나는 거죠. 그죠? 근데 지구 아니어도 될 텐데.
뭐 작가가 지으니까 생텍배지리하고 만나야겠죠? 야, 제가 작가가. 유치찬란한 질문을 좀 했습니다. 예를 들면 생텍배지가 생텍쥐베리. 생텍쥐베리가 이게 이제 저자가 본인이니까 왜냐면 이 저자는 어릴 때부터 6살 때 그림을 그리고 안 그려요. 너무나 잘 알다시피 네네. 보아뱀이 보아뱀. 그 코끼리를 삼킨 그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자 네. 그림이라고 하는 거. 네.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보죠. 네. 자기는 그 정신을 즉 보이지 않는 걸 보려고 하는 마음.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는 마음은 생텍쥐페리가 그 살았을 당시에 전쟁이 있었잖아요. 네. 전쟁이 있었고 맞아요. 겪고 있었고 그럼 잔혹함을 보거든요. 잔혹 보면서 프랑스에서 자기 이 앞에 보면 그 친구에게 보내는 친구를 위한 글이에요. 거기에서 그 나치 치하에서 살고 있는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편지라기보다는 글이거든요. 네. 이게 그런 어떤 2차 대전의 그런 잔혹한 삶을 보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어른들에게 보내는 하나의 글이잖아요. 네. 그런 걸 좀 상상하면서도 그런 마음을 지속하고자 하는 생텍쥐페리가 계속 그걸 지키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순수한 마음을 지키고 싶어. 어른과의 관계 속에서도 가지면서도 그런 순수함을 가지고 싶은 사람은 기필코 만나죠. 어린 왕자 같은 사람을. 저는 그 이런 이야기. 그래서 아마 사막에서 이 어린 왕자가 이제 자기 별로 돌아가기 8일 전에 만나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순수함을 유지한다는 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속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게 공부나 뭐 이런 걸 하면 안 만들어지나? 만들어지겠죠.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면벽 수행, 네. 수행 뭐 이런 것처럼 뭐 수행을 한다거나 공부를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고행을 겪는다거나 그러면 뭐 성장이 되나요? 제가 볼 때는 이건 하나의 성장 소설인데 예를 들면 화엄경에서 네. 이제 법정 스님이 화엄경을 좋아하시다고 그러는데 제가 화엄경을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걸 어떻게 읽겠습니까? 그런데 대충 스토리는 알죠. 만화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모 작가가 쓰신 화엄경이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보면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그 선제동자가 이제 어떤 자기의 여정을 떠난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스승을 만나면서 이제 하나의 자기 깨침을 얻게 되는 건데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위대한 스승들만 만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창녀도 만나고 사회에서 자기가 저 사람들 사회의 부정자라고 생각할 정도 사람도 만나면 자기 깨침을 얻거든요. 여기서 어린 왕자도 그런 여정의 길을 1년 동안 겪습니다. 자기가 원위치로 돌아올 때까지 여정의 길을 걷는데 이제 걷는 그 첫 번째 6개의 행성에서 만나는 사람들 네. 그리고 또 지구에 오거든요. 지구는 어떤 곳이냐면은 지구에 도착하는 장면. 지구는 6개의 행성에 있는 그런 어른들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에요. 그렇죠. 첫 페이지에 지구에 도착하는 페이지 7일째 되는 날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뭐 말이 나오냐면 지구에 사람들이 사는 곳은 좁은 지역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마치 인간들은 자기가 전 지구에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마치 우리 별에 있는 바오밥 나무처럼. 이게 인간들이 바오밥 나무 같은 그러한 곳에서 이제 만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사물함이나 많은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이제 어떤 관계를 형성하냐면 대표적인 게 여우는 이제 좀 현인 같은 거거든요. 여우. 그다음에 전철수, 철도 같은 거, 지하 기차를 갖다 이렇게 방향을 정해주고 해서 전철수. 그리고 가로등불. 아니 그거 이제 6번째 행성이죠. 그쵸. 6번째 행성이고 그리고 그 장미. 5,000송이의 풍부함이 있는 장미. 이런 하여튼 참 많은 그 외에도 제가 이제 다 기억을 못 하는데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그 관계를 형성합니다. 관계를 형성하면서 이제 거기서 배움을 갖는 거죠. 제가 써놓은 게 좀 간단하게 있네요. 예를 들면 뭐 상인도 만나고 또 메아리도 만나요. 언제나 그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메아리도 만나고 대상인들도 만나고 상인입니다. 아까 사막을 건너는 상인들도 만나고
이런 관계를 가지면서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점점 마치 깨우치고 성장해 가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관계 맺기. 관계 맺기죠. 관계 맺기라고 봐도 되겠죠? 그렇죠. 관계를 갖다가 어떻게 형성하는 것이 좀 더 성숙해지는 관계인 것인가를 알아나가는 거죠. 그쵸, 헤쳐나가는 거죠. 그럼 어린 왕자가 택한 거는 지금 지구에 와서 지금 관계를 다시 맺잖아요. 지구에 와서 만난 그 생택쥐베리나 뭐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 해요? 관계 맺기를? 아니 저도 책을 읽었는데 뭐 질문하듯이 말을 하긴 하는데. 근데 하여튼 이야기도 하시면서 선생님의 견해가 좀 궁금해요. 처음에 이제 행성 6개 행성을 가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그 저희들이 뭐 왕도 만나고 수학자도 만나고 지리학자도 만나지 않습니까? 이들 이제 어른이라고 표현하는데 생물학적인 어른과 아이로 구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관계를 아이의 관계라고 했을 때 꼭 아이가 나오는데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고 여기서 받은 그 여우가 알려준 길들이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은 아이와 같은 사람이죠. 길들여 지죠 아이가. 여기서 길들임이라는 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말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잘 길들여진 그게 길들임이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내용에서의 길들임이라는 것은 뭐냐면 되게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길들임의 관계에서는 뭐냐면 하는 길들임 관계에서는 의식이 필요해요. 의식. 그 인내심이 필요해요. 그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잠깐만요. 인내심, 의식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까요? 우리 머리 의식이 아니고 어떤 절차, 과정. 그래서 4시에 만나기 위해서는 3시부터 그 관계를 이런 관계를 가지면 그렇죠.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쁜 마음이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때는 거기에서는 인내심이 있어야 되고 의식이 그걸 준비하기 위한 자기만의 절차,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거를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선생님 이거를 아까 지금 의식, 인내심, 책임감, 뭐 인내심, 책임감 정도는 뭐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 의식까지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선생님에 대한 인간에 대한 예의 뭐 이런 걸 총체적으로 얘기한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잠깐 이제 앞으로 아까 얘기했던 걸 앞으로 넘어가면서 다시 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어른들이 갖는 관계, 생물학적 어른이 아닙니다. 어른들의 이렇게 사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는 뭐냐면 대표적인 것이 여기서 수학자가 맺는 관계죠. 수학자는 왕이 맺는 관계인데 어른들이 맺는 관계. 네, 그런 관계죠. 계산적인 거. 좀 교환 가치와 교환 가치를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교환 가치를. 교환 가치를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뭐냐면 나의 노동력과 내가 교환하고 있는 상대의 노동력은 똑같이 등가했을 때 이것이 올바름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경제적인 영역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사회적 영역과 인간관계의 모든 것에 들어왔을 때 그것도 이것은 또 모든 이 등가 가치를 했을 때는 모든 가치를 평준화 시켜버려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을 없애버려요. 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너의 독특함이 아니라 그 가치로 하면 얼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독특함을 없애버린 겁니다. 여기서 장미로가 나오는데 장미가 5천 송이가 있으니까 얘가 어린 왕자가 슬피 울어요. 나는 하나밖에 없는데 5천 송이가 이렇게 화려하게 펴 있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 때문에 우는 거죠. 예. 그래 나중에 얘가 이제 그 길들이기라는 걸 알게 되면 장미와 나는 길들임의 관계가 있었는데 여기는 하나도 그런 5천 개는 교환 경제로 딱 그 사유가 있는 거예요. 나만의 개인적인 역사가 있고 나만의 의식이 있었고 서로 간에 책임감이 있었던 서로 간에 참아주고 인내하고 이런 관계에서 맺어졌던 이런 것이 걔네들과는 없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장미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철수 같은 경우도 물어봅니다. 뭐하냐? 그랬더니 여기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한쪽으로 갔다가 또 한쪽으로 오고, 이런 바쁜 사람들이 바쁜 사람은 마치 자기가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아마 불경에서 나온 걸 거예요. 어디서 제가 들은 건데 저도 이제 안 읽어봤는데 기억은 남네요. 뭐냐면 사자가 있었는데 정확하게 어떤 인물 설정은 틀릴 수도 있어요. 사자가 있는데
숲에서 모든 동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세상이 무너졌다 하면 도망가는 것을 사자가 하나하나 물어봐 이렇게. 물으니까 결국은 자그마한 일로 이 사람들이 그 자그마한 일이 벌어진 것을 서로 간에 그 원인은 분명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그 서로 간에 놀램을 불러모여서 그 다 도망가고 있어. 어떤 한 방향으로 막 여러 방향으로 도망가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것이 마치 전철수가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어린 왕자에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가고 있는 곳이 어딘지 모르는데 하여튼 가고 있어요. 막 바삐. 다 사람들이 바쁘게. 예. 제 모습 같습니다. 예. 그런 거죠. 그게 어른들의 관계인 거예요. 그게 어른들의 관계. 예. 왕도 뭐냐면 왕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할 수 있는 걸 시킨다고 하거든요. 왜냐면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도 않고 사람들도 할 수 없는 걸 하지 않는 것에서 서로 합의를 해서 그 정도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들이 평화롭다고 생각하죠. 흔들림도 없고 갈등도 없고 응? 그런 것이 어른들의 관계고 여기서 그 아이들의 관계 어린 왕자가 보여준 것은 이 생텍쥐페리와 어린 왕자의 관계 그리고 장미와 어린 왕자의 관계 그리고 또 어린 왕자와 그 여우와의 관계 이 관계가 아이들의 관계죠. 그 관계의 맺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사막을 있어도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거기 우물이 있다고 저 멀리 있는 별을 보더라도 수만 가지 별 중에 그냥 하나의 별이 아니고 나의 별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그쵸. 내 삶이 수없이 내가 차 속에서 밀려오더라도 네. 그 속에서 뭐냐면 나의 삶이 있다는 것을 찾고 내 장미가 있다는 걸 아는 그죠. 근데 그 장미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언제나 나에게 행복을 주고 좋은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네. 맞아요. 네.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장면 처음부터 나오는 거지만 마지막에 나오는데 저자가 양을 이제 어린 왕자가 보자마자 양을 그려달라고 하거든요. 양 그려달라고 할 때 여기 양의 입에 굴레를 이렇게 네. 해줍니다. 왜냐면 장미를 먹으면 먹을까 안 봐. 되니까. 근데 깜빡하고 고리를 묶어놓지 않는 것을. 근데 그래서 이제 저자가 생각하는 거죠. 어린 왕자는 이제 이 굴레를 안 해줬으니까 양에게 매일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혹시나 양이 지켜야지. 지켜줘야 돼요. 아니면 우리를 만들어줘. 딱 묶어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묶어놓고 그러니까 그 어떤 이 상황이 다 없어져갖고 이게 정지되어 있는 상태가 있는 게 아니고 끝없이 그런 40번의 노를 본다는 건 40번의 아픔이 있는 거고 장미와의 책임감이 있고 의미감이 있고 의식절절 갖는다는 것은 이 장미 아름다움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아픔을 내가 짊어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 좋네요. 쉽게 읽었는데 이야기 나누니까 깊어집니다. 근데 하여튼 마지막을 한번 읽어보면은 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맨 마지막 장에 뭐라고 하냐면 작가가 그런 말 합니다. 언젠가 당신이 아프리카 사막을 여행할 때 틀림없이 이 장소를 볼 수 있었으면 한다. 이 장소라는 것은 사막에서 어린 왕자와 만나는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 는 거죠. 네가 아프리카 사막을 여행할 때, 즉 힘들고 어렵고 그런 어떤 이 교환경제의 삶이 일상의 삶을 지배하고 또는 그 전철수가 보듯이 기차를 타고 수백 명의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것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리고 왕이 주어지는 어떤 명령이라는 것이 내가 적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사법부면서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아프리카 사막으로 만약에 떠난다면 안 떠나면 안 되죠. 떠난다면 이 장소에 왔으면 좋겠다. 그 말이죠. 그러면 별빛 아래서 간절히 바라래요. 만약 그렇게 한 꼬마가 당신에게 다가와서 미소를 짓다면 그게 어린 왕자랍니다. 나를 성장시켜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그 사람을 만나는 거죠. 만나는 거죠. 근데 되게 못 만나죠. 그런 기회를 근데 좀 찾아서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산티아고 순례길을 간다든지 그렇죠.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저 같은 사람도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네. 어린 왕자 첫 부분에서 나오듯이
이 저 생텍쥐페리는 음. 저자는 그림 물감을 사고 가지고 있어요. 언제나 그림을 안 그리더라도. 왜냐면 보아뱀이 코끼리를 먹었던 장면을 그릴 수 있었던 마음 언제나 그걸 지키고 있고 싶어서. 그러고 싶어서. 네, 지키고 싶어서. 진짜. 음. 마지막 남은 순수 이성주의자?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근데 그건 사람들에게 언제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기에 그런 것이 나타나는데 그게 일종의 인간에게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자기한테 나타납니다. 어떤 그건 사람은. 저도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그 기성세대 어른들처럼 늙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크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때가 한참 여기에 가슴이 뜨거웠을 때였던 것 같은데 성장하고 싶지 않았죠. 그 나름 옷도 애들처럼 입고 그러니까 더 예를 들면 대학생이 됐어도 다 애처럼 입고 뭐 피터팬 증후군을 내가 앓고 있는 것처럼. 근데 여기서 그런 순수함을 간직하고 싶었거든요. 아이와 어른이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듯이 네네. 아이를 한번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계속 아이의 시각이 나오는데 다르게 표현은 뭐냐면 누구가 그런 말을 했어요. 뭐냐면 약자에게서 강자를 보호하라. 말이 좀 이상하죠? 아니요. 이해갑니다. 여기서 강자가 뭐냐면 약자는 이 시대가 요구하거나 일종의 하나의 시대의 패러다임 아니면 여기서 말하면 왕이 그냥 적절하게 서로 맞춰주는 선에서 명령하고 받아주는 거 있잖아요. 이걸 받아는 사람이 약자예요. 아하. 다수죠, 다수. 약자가 다수. 다수죠. 강자는 누구냐면요. 스스로 그 5,000송이 꽃 중에서 하나를 길들이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강자가 때로는 흔들리고 약하기 때문에 약자 편에 약자로 가겠죠. 네. 그죠? 네. 그래서 약자로부터 강자를 보호하란 말이 나온 거예요. 성 니치기를 가진 사람이 이름이 최고.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이 어린 왕자는 그래서 생텍쥐페리도 그 많은 약자들 어른들에게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림 물감을 가지고 있고 나중에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도 그 지리를 자기 이치를 찾을 수 있는 그 지리를 공부하고 하는 이유가 언제나 그 마음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사막에서 어린 왕자를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어렵네요 진짜. 그게 강자죠. 그래서 아이는 강자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아이가 아니고. 길들일 수 있는 아이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그리고 왕이 그런 말 합니다. 뭐냐면 너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으면은 너는 스스로 자기를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롭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번역본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 제가 본 책에서는. 그런 뭐냐면 왕자가 그래, 어린 왕자가 그래요. 난 나 스스로를 재판할 수 있으니까 믿지 않아도 돼 그래요. 왕과 나의 관계에서 명령을 내가 적어도 받을 수 있는 어떤 내가 명령을 받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냥 평균적이고 편안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재판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떠났죠. 그러니까. 철사의 흐름에 따라서 자기 욕망의 흐름에 따라서 떠날 수 있던 거죠. 그게 강자죠. 어린은 강자예요. 그래서 처음에 딱 떨어졌을 때 뭐냐면 지구에 떨어졌을 때 처음 만난 게 뱀입니다. 뱀. 예. 그렇죠. 착각하면 아마 안 돼요. 그 생텍쥐페를 만난 것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 단지 며칠 만이에요. 1년 동안 있었어요. 1년 동안 여기서 1년 동안 여행을 떠나요. 단지 며칠만 같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뱀을 딱 처음 만나자마자 뱀이 너 고향으로 돌려보내줄까?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 왕자가 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찾아가는 것을 6개의 행성에서 그 자기의 관계를 배운 것을 만족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더 밀어붙여서 자기를 한계까지 끌어가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힘으로 가겠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어린 왕자가 뱀에게 갈 때도 그 도움을 생텍쥐페리의 도움을 안 받아요. 여기서부터는 나 혼자 가야 돼요. 그렇죠. 마치 구도자의 길 같아. 그렇죠. 성경에 나온 용어지만 말이지만 모세가 시나이 산에 갈 때 혼자 가듯이 예수가 기도할 때 혼자 가듯이 그렇게 혼자 가는 겁니다. 그 장면이 나오는 거지. 이제 동화처럼 써있기 때문에 써있는 건데 그렇게 끌어와서 서사를 이렇게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진짜. 저는 그냥 순수하게만 읽었던 책인데 선생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다른 시각으로 다시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 스트롱 프린스.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어느 마지막 거의 부분에 그 생텍쥐페리가 6년 후에 이제 쓴 거잖아요. 자기 마음 교육시키고 위해서 어린 왕자한테 그 고깔만 해주고 네. 이걸 해주지 않고 안 양해. 해준 걸 양. 해서 어린 왕자에 대해서 씁니다. 어쩌다가 방심을 하면 정말 위험할 텐데 어떤 저녁에 고깔을 씌워주는 걸 잊어버렸다거나 양이 밤에 소리 없이 나가버리기라도 한다면 그렇게 되면 다 방울 허사가 되는 모두 거지. 눈물로 변하는데 허사가 되는 거죠. 지켜야 된다는 그렇죠. 거잖아. 그러니까 끝까지. 뭐냐면 행복하게 땡 하고 좋았다가 아니라 그럼 동화지 그야말로. 현실에서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 이렇게 강한 어떤 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그거 늘 네.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죠. 관계 맺기 그렇죠. 위해서. 아, 이 강자의 어린애는 그래서 굉장히 강한 자의 이야기입니다. 네. 선생님 제가 존경스럽습니다. 어린 왕자를 큰 왕자로 보게끔. 우리는 내년 맹가르면 어떤 그 삶을 살아가면서 네. 자그마한 나를 끌어당기는 거대한 중력을 만나면 되게 거기를 합리화시키고 머물거든요. 그쵸. 응. 안 나오려고 하지. 그렇죠. 근데 거기를 과감하게 차고 또 떠나는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그렇죠. 그 어린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것이 굉장히 강자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깊이 있기 참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도 이제 그런 말이 나오고 이제 앞에 그 행성이 B612호예요. 그 행성 이름이. 근데 어린 왕자가 살던. 처음 발견했을 때 이슬람 사람이 옷차림을 좀 이렇게 입으면서 그 별의 발견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그래서 똑같은 별을 이제 서구적으로 입고 잘 이렇게 옷을 가니까 그걸 믿어요. 옷을 갖춰서 입고 얘기하니까 그 섬이 그 행성이 있다는 걸 믿어. 이걸 볼 수 있는 시각이 아이의식이고 강자였는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제 경험각을 갖다가 어느 정도 체계를 잡으면서 그런 이야기인데 천체 관측을 할 수 있는 걸 만듭니다. 천체 관측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데 망원경을 만드는 거죠. 망원경을 만들면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의 사유 속에서는 지상과 천체를 이분화시킵니다. 운동의 과정도 이분화시키고 세상의 형성도 완전과 불완전으로 이분화시킵니다. 그런데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천체 관측을 통해서 달이 막 그 울퉁불퉁하고 안 좋은 것도 보여주고 태양의 속성도 봤나? 그건 모르겠는데 목성의 그 달 위성도 보여줍니다. 그걸 발견합니다. 경험 과학적으로 해서. 그래서 이걸 보여줘야겠다 하면서 많은 그때 이제 지식인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보여줍니다. 봐라. 이게 있지 않냐. 천상이라고 내가 하는 것이 불완전성이 있고 지구가 똑같아. 세상이라는 것은 딱 보여줍니다. 그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못 봅니다. 그냥 머리 인식 체계 속에서 이미 그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바꾸지 않으면 보들 못해 있더라도 일단은 보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 중에서 그 유명한 프랜스 베이컨 영국의 경험과학자 같은 경우 경험과학자라고 하지만 경험론주의자 같은 경우도 네 가지 우상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편견 또 근데 그 언어에서 나타나는 언어의 가치 속에 있는 편견 작은 자기가 배운 것 때문에 나타나는 편견들 이런 것들을 부수기 위한 것들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새로운 그래서 도구, 신기관이라고 하는 책도 쓰고 물론 저는 안 읽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기존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그 시각에서 그걸 벗어나는 것을 인간이 벗어나기 위한 어떤 시각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아이의 시각이죠. 큰 틀으로 보면 강한 자의 시각이고 그래서 마치 행성 612호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그러니까 이게 생각만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봤어 알겠어. 근데 내 생각 체계가 바뀌지 않으면 안 보이죠. 안 보이고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그거는 그렇죠. 그냥 실체적으로는 내가 느끼고 경험할 수 없다는 거잖아. 이제 어린왕자처럼 생각의 그렇죠. 뿌리나 프레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왕자처럼 뱀이 널 보내줄게 6개 행성 다 바꿨으니까 네가 알잖아 이제. 거기서 되게 아주 뛰어난 사람 더서 멈춥니다. 마치 데미안의 점을 우리가 했듯이 그 피아노맨에서 멈추듯이 멈춰버리는 겁니다. 신화 중에서 헤라클레스의 모험 12개의 모험 이야기를 보면은
모험이 원래 10개입니다. 10개. 10개인데 이제 나중에 12개로 완성이 되는데 물론 이제 그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더 시키는 건데 12개에서 나중에 2개가 뭐냐면요. 지하로 가고 하나는 천상으로 가는 겁니다. 이 마지막 한꺼풀이 더 힘든 거예요. 언제나. 신화적으로 그러듯이 여기서 마지막 자기를 거부하거든요. 네. 거부하고 뱀에게 홀로 가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네. 이런 것이 어린 왕자의 이야기 아닌가. 예, 저 선생님하고 얘기 나누면서 반성합니다. 대충 어린애의 시각으로만 보려고 했던 책인데 새롭게 깊게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 좀 깊게 읽어야겠네요. 권수 채우느라고 대충 읽었었는데 많이 읽지 말고 네네 그 좋은 책을 깊이. 자주 읽으라고 하더라고요. 오래 많이 예, 많이 계속적으로.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자, 오늘 그만하죠. 네. 더 리틀 프린스 생텍쥐베리 어린 왕자였고요. 다 알 것 같아서 쉽게 이야기를 꺼냈는데 되게 깊은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관계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끊임없이 성장해야 된다는 얘기,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시각, 그런 눈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 뭐 이런 얘기 많이 나눈 것 하여튼 같은데. 뭐 끝났는데 한 30초 정도 이야기하면 또? 예. 관계를 이야기하시길래 예. 관계도 현재 이렇게 많은 관계 속에서 인간도 이제 뭐랄까 남성과 여성과의 인간과 자연과의 그리고 인간과 어떤 기계의 관계 간에 그것도 인간이 최초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새로운 종과 하나의 가족이 돼가는 관계가 생기잖아요. 네네. 반려. 맞죠. 이랬잖아요. 그리고 그 관계가 있기 위해서는 그 관계의 새로운 개념이 형성돼야 하거든요. 관계 속에서. 네. 그런 간에. 네. 이런 어떤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새로운. 우리 또 어린 왕자에서 그런 것도 배우면서 합시다. 우리 고전반에서 계속 해보게요. 예. 자, 오늘 유재석 선생님과 함께 어린 왕자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또 더 깊은 내용으로 찾아뵙죠. 네. 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